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칼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칼라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비트 구동, 그래서 몇 비트로 해서 우리가 풀 블랙에서 풀 화이트까지 몇 단계로 나눌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우선 이제 칼라 얘기를 좀 할 건데, 알다시피 칼라가 이제 RGB가 있죠. RGB가 있으니까 당연히 좌표계에다 표현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RGB 인덱스를 해서 이제 3차원 공간에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컬러가 이렇게 3차원 공간에 표현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2차원 공간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2차원 공간으로 바꾸는 식들을 만들었어요. 누가? CI라고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llumination, 국제 조명학회에서 이제 이런 어떤 통일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네이처에 있는 자연색을 이렇게 2차원 X축과 Y축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0.31, 0.31 이면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차원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서로 이제 좌표를 얘기하면 컬러를 얘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평면에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색이 되게 많은데 그 색을 이 2차원 평면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좌표를 갖고 우리가 서로 색깔을 이야기하자 라고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여러가지 디스플레이도 결국 색을 표현하니까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색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꼭 디스플레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컬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제 디스플레이는 뭐냐? 그럼 디스플레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럼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에다가 이제 자연이 갖고 있는 색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NTSC라는 데서 색깔을 딱 정했습니다. 그린을 여기, 블랙을 여기, 레드를 여기를 딱 정해서 요 삼각형 안에 있는 색깔을 이제 표준 색깔로 한다 라고 정했어요. NTSC가 어디냐면 National Television Standard Committee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면서 TV 방송의 어떤 표준을 정하는 거지. 요 정도 컬러를 표현하는 게 TV 방송의 표준이다. 그래서 NTSC라고 해서 NTSC 기준으로 요 영역의 컬러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요 영역의 에어리어를 100%로 잡았을 때 요 100%의 72%를 설정을 했어요. 이건 뭐냐? 그냥 약속이야, 약속. TV 방송을 할 때는 요 NTSC 기준이라는 게 요 넓이입니다. 요 넓이가 이제 100으로 잡았을 때 72%를 우리가 방송의 컬러로 쓰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방송의 약속이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디스플레이는 여기 디스플레이 A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이제 요만큼의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B, 그럼 B는 이제 요만큼의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얘도 디스플레이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보통 뭐 당연히 어떤 디스플레이가 좋은 거예요? A가 좋겠지, 그치? A가 훨씬 더 넓은 디스플레이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방송은 NTSC 기준대 72%를 했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컬러를 표현하고 있느냐? 노트 PC는 요 정도, 모니터는 요 정도, TV는 요 정도. TV는 조금 더 이제 더 색 표현력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동영상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달라요? 뭐 당연히 좋은 게 좋은 거긴 하지만, 이제 이 NTSC 대비 몇 프로의 컬러를 표현하느냐, 우리가 컬러 가멧이라 그러는데요. 컬러 가멧이라 그러는데, 컬러 가멧은 제일 영향이 큰 게 광원입니다. 광원. 빛의 광원. 그러니까 LCD 디스플레이 말하면 백라이트가 뭐냐는 거죠. 백라이트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쓰던 CCFL,
형광등이라고 보시면 되죠. 형광등 같은 거 썼을 때는 칼라 가мет이 뭐 이 정도 나왔어요. 60% 이하, 60% 이하가 나오다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발전하면서 광원을 뭘 쓰기 시작했냐면 LED를 이제 광원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한 72%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72%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못 씁니까? 요즘에 이제 퀀텀 닷을 많이 쓰죠. 퀀텀 닷이 이제 한 90%에서 100% 정도, 뭐 좋은 거는 1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컬러 가멧을 색 표현력을 넓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광원을 뭘 쓰냐는 거죠. 광원을 뭘 쓰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이 한 7, 8년 전 됐나요? 그 삼성에서 이제 LED TV라는 걸 냈습니다. LED TV. 그때 이제 LED TV라는 거를 막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LED TV는 Light Emitting Diode가 약자가 LED죠. LED TV는 정확하게 말하면 LCD TV였죠. 액정을 쓰는데 뭐가 LED냐? 광원이 LED. 광원이 CCFL 형광등이 아니라 형광등에서 LED로 바뀐 광원을 LED로 쓰는 LCD TV를 삼성에서 LED TV라고 프로모션을 했죠. 광고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LG에서 그 당시 한참 삼성과 이제 TV 시장을 놓고 싸우고 있던 LG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언론 보도를 냅니다. LED TV라고 하는 거는 사기다. 왜냐면요, LED라는 거는 나중에 OLED에서도 얘기하겠지만 OLED는 이제 오게닉으로 쓰는 LED를 OLED라고 하죠. 뭐가 였든 간에 LED라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일렉트론과 홀이 만나서 없어져서 빛을 내는 자발광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LED라고 해요. LCD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죠. LCD는 그냥 액정이야. 옵티컬 셔터를 쓰는 액정이 있는 거고, 광원은 따로 있는 비자발광형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광원을 LED로 바꾼 LCD TV인데 이걸 LED TV라고 하면 이거는 마치 LCD TV가 아닌 새로운 TV가 나온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은 LED TV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LED를 백라이트 광원으로 쓴 LCD TV라 해야 맞는 거다 라고 이제 LG 쪽에서 반박 언론 기사 및 광고를 때리죠. 누가 맞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LG 쪽에서 한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삼성 TV가 더 잘 팔립니다. 왜? 뭔가 그 LG에서 막 반박 기사를 내고 막 난리 쳤더니 삼성에도 막 반박 기사를 내고 막 난리 쳐서 둘이 막 언론에서 한참 싸웠어요. 그랬더니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뭔지 잘 모르죠. 저게 뭐 LED TV인지 LCD TV인지 알게 뭡니까? TV가 잘 나오면 됐지. 뭔가 LG가 저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삼성께 뭐가 나오는데 뭐가 좋은 건가 보다 하면서 삼성에서 만든 LED를 백라이트로 쓴 LCD TV, 다시 말해서 LED TV라고 광고하는 게 엄청나게 팔리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한 거죠. 디스플레이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이 자꾸 언론에서 뭐라 하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더 팔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D TV라는 게 나오면서 3D TV가 나오게 되는데, 3D TV도 또 한 번 둘이서 또 노이즈 마케팅을 한번 하죠. 삼성이랑 LG랑. 그 당시 이제 방식이 좀 많이 달랐어요. 이제 3D TV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왼쪽 눈에 들어오는 영상과 오른쪽 눈에 들어오는 영상을 분리해서 이렇게 화면에서 사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3D TV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ull HD TV다. 그래서 가로 2000개, 세로 1000개의 픽셀이 있다면 3D TV는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요. 똑같은 픽셀이 왼쪽 눈용 픽셀과 오른쪽 눈용 픽셀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픽셀이 2배가 되죠. 그리고 왼쪽 눈용 픽셀에는 왼쪽 영상만 보여주고 오른쪽 눈용 픽셀에는 오른쪽 영상만 띄우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왼쪽 눈에서 보이는 영상은 왼쪽 눈에만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 눈 영상은 오른쪽 눈에만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뭡니까? 안경을 쓰죠. 안경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오른쪽 영상과 왼쪽 영상을 분리해주는 역할인데, LG 쪽 방식은 편광을 써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구분하게 했고요. 삼성 쪽 방식은 시분할을 했어요. 왼쪽 그 영상과 오른쪽 영상을 타임으로 나눠서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경 자체가 LG 건 굉장히 쌌고요. 삼성 건 좀 비싸요. 시분할을 해야 되니까. 여하튼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LG 쪽에서 뭐 3D로 한 판 붙자 뭐 이래가지고 또 그 한번 또 언론에 또 난리 치죠. 자기네들 자사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그래도 한 판 붙었는데 또 삼성 TV가 엄청 팔렸어요. 뭐 왠지는 몰라. 하여튼 뭐 기술적인 걸 떠나서 사람들이 이제 LG보다 아무래도 삼성을 선호하니까 삼성 TV가 엄청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G랑 삼성의 마켓시어가 점점 벌어지게 되죠. 점점 벌어지게 되면서 삼성 TV는 이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되고, LG TV는 좀 이제 덜 팔리면서 마켓의 차이가 쭉 벌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LG가 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OLED TV라는 걸로 완전 모험을 걸게 되죠. 스토리는 그렇게 되고요. 여하튼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광원 때문에 이 컬러 감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광고하는 QLED 디스플레이, 삼성에서 나오는 요즘 한참 팔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똑같은 LCD TV인데요. 앞에 Q가 붙었잖아. 뭐예요? 퀀텀 닷. 그래서 광원이 퀀텀 닷으로 만들어진 LCD 디스플레이를 지금 삼성이 마케팅 차원에서 QLED 디스플레이라고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사시는 거는 뭐 QLED, 우리 집에 이번에 뭐 UHD, QLED 디스플레이 샀어, 뭐 어쩌고, 다 LCD TV입니다. 다 LCD TV인데 이제 광원이 좋아요. 광원이 좋아서 달라지는 거는 거의 이게 유일합니다. 칼라 가멧이 역시 퀀텀 닷을 쓰면 NCST 대비 한 120%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색 표현력이 훨씬 큰 거죠. 이렇게 큰 거다.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건 좋습니다. 그 외에는 뭐 LED TV나 QLED TV나 LCD TV나 뭐 컬러 표현용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신제품이니까 또 비싼 돈 주고 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컬러 가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여기서 말한 컬러 가멧이랑 저번에 얘기했던 비트 구동 있잖아요. 넘버 오브 컬러. 이거는 무슨 차이냐? 두 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 독립된 개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컬러 가멧은 이거를 얼마나 범위를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고요. 아까 말한 넘버 오브 컬러는 여기 화이트에서부터 그린까지를 갈 때, 만약에 요거다, 요거 NTSC 100% 요 기준의 디스플레이로 보고 얘기한다면, 컬러 가멧은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넘버 오브 컬러는 앞서 말씀드린 비트 구동 3비트, 6비트, 요거는 요거서부터 요까지를 몇 단계로 쪼개냐는 얘기예요. 몇 단계로. 3비트면 요걸 8단계로 쪼개는 거고, 6비트면 요걸 64단계로 쪼개는 거고, 얼마나 더 촘촘한 컬러를 얘기할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인 거지, 이게 촘촘하게 나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넓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컬러 가멧하고 넘버 오브 컬러는 완전 독립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요 100% NCST 대비 100% 되는 디스플레이가 있어도 요거를 6비트 구동하면 64단계로 나누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요 디스플레이 B라고 해서 컬러 가멧이 되게 적은 요 디스플레이도 만약에 10비트 구동을 하면 여기를 1024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얼마나 촘촘히 나누느냐의 차이가 넘버 오브 컬러, 다시 말해서 몇 비트 구동이냐 라는 거고, 이걸 얼마나 넓은 컬러를 표현할 수 있냐는 컬러 가멧입니다. 그 둘 다 컬러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두 개는 완전 독립변수다. 독립변수. 비트 수가 많다 그래서 칼라 가мет이 넓은 게 아니고 칼라 가멧이 넓다 그래서 촘촘하게 더 쪼갠다. 이거는 독립입니다. 근데 뭐 개념은 독립인 건 맞지만 아무래도 칼라 가멧이 넓은 디스플레이일수록 더 촘촘하게 쪼개겠죠. 그래서 이제 칼라 가멧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고비트 구동을 합니다. 10비트 구동, 12비트 구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 기술적으로는 인디펜던트한 팩터임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가멧이 넓을수록 더 촘촘하게 자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자르는 게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더 고비트 구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넘버 오브 칼라랑 칼라 가멧은 다른 얘기다. 이 얘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부터 AMLCD 모듈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제부터 구동 원리예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하나가 뭡니까? RGB. 그래서 여기 하나 서브 픽셀이고요. 요 하나가 이제 픽셀입니다. 픽셀. 이렇게 픽셀. 그래서 만약에 이게 Full HD TV다. 그럼 요 픽셀 요 하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가로로 2000개. 세로로 몇 개? 1000개. 이렇게 있는 거죠. 요게 우리가 이제 Full HD TV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로 메탈 선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게이트, 트랜지스터 게이트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스하고 드레인, 소스 쪽에 이제 전압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퀴벌런트 서킷이 어떻게 됐어요? 트랜지스터 하나에 드레인 쪽에 액정 캡, 스토리지 캡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죠. 왜 병렬로 연결되는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로 디스플레이를 구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TV 하나를 가정해 보죠. 펜.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좀 쉽게 Full HD TV라고 하고요. Full HD TV는 이제 가로 2000개 곱하기 세로 1000개의 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동을 우리가 만약에 60Hz 구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60Hz라는 건 뭡니까? 1초에 60장의 화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1초 60장의 화면. 그러면 이게 원 프레임은 어떻게 되냐면 1/60 그래서 16.6 밀리세컨드. 아, 진짜 어렵네. 원 프레임이 뭐냐면요, 한 화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1초에 60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1초를 60으로 나누면 한 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원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한 프레임은 16.6 밀리세컨드. 16.6 밀리세컨드에 화면 하나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화면 하나. 자, 그럼 어떻게 구동을 하냐면 라인 바이 라인 구동을 합니다. 먼저 땅 해서 첫 줄 딱 다 써. 두 번째 땅 해서 두 번째 줄 씁니다. 세 번째 땅 해서 세 번째 줄 동시에 써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몇 개라고요? 요게 FHD면 1000개. 1000개니까 라인 하나에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은 얼마가 되느냐? 16.6 밀리세컨드가 한 화면에 걸리는 시간이고, 라인이 몇 개다? 1000개를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6.6 마이크로세컨이 뭡니까? 라인 하나에 주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16.6 밀리세컨드에 화면 하나를 만들었는데 라인 1000개니까 1000으로 나누면 저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봅시다. 먼저 얘가 첫 번째 라인이 땅 하고 온이 됩니다. 땅 하고 온이 돼. 얼마 동안에? 요 시간 동안에 16.6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땅 온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 온이 되니까 여기 있는 게이트가 전부 다 온이 되죠. 게이트가 전부 다 온이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전류가 1이 넘어갑니다. 여기 있는 전류가 1이 넘어가요.
여기 있는 전류도 1이 넘어가죠. 여기 있는 전류도 1이 넘어갑니다. 얼마큼 넘어가나요? 여기에 전압에 따라 넘어가죠. 여기에 전압에 따라. 여기 전압이 세면 많이 넘어가고요. 여기 전압이 약하면 조금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소위 말해서 딱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어떻게 돼? 전류가 흘러서 뭐가 돼요? Q가 생기지. Q는 CV니까 여기 양끝단에 전압이 걸리는데 전압이 어떻게 걸려요? 병렬이니까 똑같이 걸린다. 똑같이 걸린다. 그럼 여기 전압은 뭐에 따라 좌우된다? 전압의 크기는 여기서 오는 전압. 게이트가 해주는 역할은 뭐예요? 길을 열어준 거지. 딱 열어준 거고, 전압은 여기 있는 전압이 여기 딱 걸리게 되죠. 여기가 5V면 5V 걸리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게이트는 동시에 열려요. 동시에 열리는데 여기는 어떤 전압이 와? 여기서 오는 전압이 딱 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3V 갔으면 3V 걸리고. 그럼 여기서 5V 걸렸으면 5V만큼 액정이 돌아가겠죠. 여기 3V 갔으면 3V만큼 돌아가고, 여기 2V 갔으면 2V만큼 돌아가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는 5V니까 80% 투가, 예를 들어 여기 3V면 60% 투가, 여기 2V면 30% 투가. 그래서 RGB가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5V, 3V, 2V는 어디서 정해주나요? 비디오 시그널. 비디오 시그널에서 시그널이 오는 그 전압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땅 하면 이제 액정이 여기서 먼저 탕 쳐. 그럼 전압이 딱 와서 전압이 가. 그럼 여기 양끝단에 전압이 걸려. 그럼 액정이 돌아. 액정이 돌아서 몇 프로 투과시킬지를 만들어줘. 그럼 그 빛이 딱 나오고. 그럼 끝났죠. 어떻게? 한 방에 모든 픽셀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는 꺼져. 오프 딱 꺼져. 그리고 그 다음 16.6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얘가 땅 켜집니다. 얘가 땅 켜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비디오 시그널이 여기 탁 들어와서 여기 탁 넘어가죠. 그럼 여기 또 뭐 3V가 넘어올 수도 있고 2V, 여기는 5V 이런 게 넘어오죠. 그럼 거기에 맞게 액정이 딱 돌아서 색깔이 또 표현됩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 또 땅 하면서 땅. 16.6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1000개까지 다 끝나면 한 화면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이쪽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만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만들게 된다. 다시 처음에 빵 켜져서 쭉 여기 있는 전압 와서 액정 틸트 색깔 정해놓고 와서 정해놓고 와서 정해놓고 한 방에 쫙 여기 꺼지고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딱 켜졌어. 그래서 액정이 따다닥 원하는 대로 돌았어. 그 다음에 얘가 켜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꺼지죠. 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길이 끊어진 거지. 트랜지스터 길이 끊어졌어. 그러면 여기 있던 차지는 어떻게 되나요? Q는 CV. 그래서 있는 차지는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액정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압과 스토리지 캡의 전압과 액정 전압이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죠.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서 뭡니까? 밑에 거 라인 다 키고 나한테 다시 올 때까지 액정은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뭐 때문에? 스토리지 캡이 갖고 있는 전압이 있기 때문에 액정은 각도를 변하지 않고 그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스토리지 캡이라는 거예요. 왜? 한번 딱 쓰고 다음번 1000번까지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액정을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서 얘가 전압을 홀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전압을 홀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스토리지, 저장하고 있는 캐패시턴트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지 캡과 LC 캡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게 같은 전압이 걸려있고, 땅 켜서 전압이 홀드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얘는 오프가 됐다. 여기가 켜지지? 오프가 되고, 언제까지 오프가 돼 있어? 요거 다 켜질 때까지 계속 오프. 그럼 오프면 어디야? 여기가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차지가 나갈 데가 없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전압이 유지되면서 액정이 그 각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캡이 계속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땅 켜주고 또. 이런 식으로 된다, 원리가. 구동 원리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트랜지스터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트랜지스터 관점에서. 원리가 이렇다면 트랜지스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땅 켜졌어. 그리고 전류 탁 흘려버렸어.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오프 꺼져.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얘 켜주고 얘 켜주고 얘 켜주고 다 할 때까지 뭐 하고 있어? 계속 꺼져 있어. 얼만큼? 1000개 중에 자기는 1000분의 1만 딱 온이 돼. 1000분의 999는 뭐예요? 오프 상태다. 오프 상태. 꺼져 있어. 일을 안 해. 1000 중에 1만 딱 일을 하고 1000 중에 999는 꺼져 있어요. 가만히 있어. 트랜지스터는 되게 게으릅니다. 할 일이 잠깐만 하고 대다수를 놀고 있어요. 대다수를 놀고 있어. 꺼져 있는 거지. 뭐 놀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오프 상태. 오프 상태. 그래서 얘는 오프 평생을 1000분의 1만 온 상태고요. 1000분의 999는 오프 상태입니다. 트랜지스터. 그래서 나중에 트랜지스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LCD용 트랜지스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신뢰성. 라이프타임이 어떨 때? 오프 상태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온 상태에서 신뢰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온 상태가 별로 없어. 대다수 시간을 오프 상태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프 상태가 잘 돼야 됩니다. 라이프타임을 재는 신뢰성이 오프 상태가 중요하다. 뭐가? LCD용 트랜지스터는 오프 상태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대다수 시간을 오프로 벌어지고 있어서. 또 하나 이제 트랜지스터 관점에서 한번 다른 얘기 또 해볼까요? 만약에 얘가 땅 켜서 전압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꺼졌어. 그리고 그 다음 켜지고 했어. 근데 여기가 껐는데 끄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차지가 이리 못 넘어오죠. 못 넘어오는데 이 트랜지스터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껐는데도 길을 막았는데도 길이 조금씩 열렸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제 오프 커런트, 꺼졌을 때의 커런트가 낮아야 되는데 거의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존재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딱 껐으면 여기 길을 막아야 되는데 약간씩 물이 새.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차지가 이리 빠져나가죠. 여기 있는 차지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Q는 CV에서 Q가 줄어드는 거지.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돼? 전압이 줄어듭니다. 여기가 오프가 질질 새. 그러면 여기서 Q가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돼? 양끝 단위 전압이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돼? 액정이 각도가 바뀌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색 빠지면 사이라고. 색 빠짐. 원래 그 색을 딱 홀드하고 있어야 되는 색이 점점 바뀌는 거야. 여기서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색 빠지면 사이래요. 색이 빠진다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건 뭐 때문이다? 트랜지스터의 오프 커런트가 크기 때문이다. 오프 커런트가 크면 여기에 쭉 빠져나가면서 액정이 도는 색 빠짐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입장에서는 오프 커런트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럼 O는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봅시다. 만약에 땅 켜서 우리가 여기서 이 시그널이 5V를 딱 줬단 말이야. 5V를 만들어야 돼. 그럼 5V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5V를 만들려면 예를 들면 원하는 차지가 50개가 필요해. 만약에 50개가 가야 5V가 만들어져. 이런 얘기죠. 그럼 50개를 보내야 5V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50개의 차지를 얼마 시간에 보내야 돼? 16.6 마이크로세컨드 안에 보내야 돼. 근데 전류는 뭡니까?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차지의 양이죠. 그쵸? 그래서 5V를 만들기 위한 50개는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16.6 마이크로세컨드 안에 보내야 돼. 아이씨. 오케이. 근데 예를 들면 이게 Full HD가 아니라 UHD TV라고 봅시다. UHD TV. UHD TV. 예를 들어 4K, 2K
요거고 똑같이 60Hz 구동이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TV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원 프레임이 어떻게 되냐? 똑같이 60Hz니까 16.6 밀리세컨드가 되는데 라인 하나에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은 16.6에서 아까는 1000개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2000개가 되죠. 2000개. 그래서 이게 뭡니까? 8.3 마이크로세컨드가 됩니다. 마이크로세컨드.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었지. 여기는 FHD는 라인 하나에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 16.6 마이크로세컨드였는데 UHD는 라인이 2000개가 늘어나면서 반이 여기가 1000이었다가 여기가 2000개가 되면서 8.3으로 줄었어요. 8.3으로 주는 건 뭡니까? 8.3으로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이 5V는 만들어야지. 똑같이 5V는 만들어야 되는데 5V 만들려면 차지가 50개가 필요한데 뭐가 됩니까? 시간이 아까는 16.6에서 8.3으로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요 전류값이 2배가 필요합니다. 2배. 왜?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반이 됐잖아.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전류가 FH 때보다 2배가 필요합니다. 2배. 시간이 반이 돼서. 다시 말해서 온커런트는 트랜지스터의 온커런트는 해상도를 증가시키려면 온이 더 커져야 돼요. 소위 말해서 뽀대난 디스플레이 만들려면 트랜지스터 온커런트가 중요하고요. 오프커런트는 어떤 디스플레이든 오프는 쐬면 안됩니다. 이게 오프커런트가 질질 새면 색빠짐 현상이 일으키는 거는 FHD건 UHD건 whatever 다 똑같기 때문에 오프는 필수 조건. 오프는 무조건 크면 안돼. 오프는 무조건 작아야 되고 온커런트가 큰 건 뭐야? 온커런트가 큰 건 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혹은 이거를 뭘로 쓸 수 있느냐? 똑같은 FHD인데 60Hz가 아니고 120Hz라고 봅시다. 뭐야 이게? 1초에 화면을 120개를 만드는 거지. 60개가 아니고. 그럼 원 프레임이 1분에 120이 돼서 이게 8.3 마이크로 아니야 밀리세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8.3을 FHD니까 1000개로 나눠주면 8.3 마이크로세컨드가 됩니다. 아이. 어떻게 됐어요? 요 8.3 마이크로세컨드랑 요 8.3 마이크로세컨드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해상도에도 120Hz로 올려. 120Hz는 뭐야? 1초에 120장 화면을 보여주니까 동영상 특성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초에 60장 화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120Hz에서 120장 화면을 보여주면 더 동영상이 부드럽지. 따다다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탁탁탁 들고 더 잘라서 움직이니까 동영상 움직임이 이게 이렇게 탁탁탁이 아니라 탁탁탁탁 이렇게 되니까 더 움직임이 부드럽죠.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동영상 특성을 해상도는 똑같고 동영상 특성 올리려고 해도 시간이 줄어서 전류가 더 많이 필요하다. 혹은 똑같은 60Hz인데 해상도를 올려도 전류가 더 많이 필요하다. 만약에 UHD에다가 120Hz를 하면 어떻게 되세요? 이게 8.3이 아니라 4.1로 더 줄어들죠. 4.1로 줄어주면 위에 Q는 똑같으니까 전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온커런트는 점점 더 증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품위 또 고급 스펙의 디스플레이 만들려면 온커런트가 중요하고요. 트랜지스터 오픈 커런트는 색 빠짐 현상 때문에 다 중요하고요. 그건 동작할 때가 그렇고 신뢰성, 라이프타임 디스플레이 라이프타임을 주장하는 이제 막 10년 개런티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온 상태에서의 신뢰성은 중요하지 않고 오프 상태 신뢰성이 중요하다. 왜? 한 번만 켜주고 나머지는 다 오프다. UHD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1 켜주고 1999를 놀고 있다. 1999는 다 오프 상태니까 얘들은 게으른 애들이다. 그래서
오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디스플레이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